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5단원 통계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5단원에서 배웠던 개념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의 정의입니다.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낸 것 또는 어떤 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표현한 것을 통계라고 부릅니다. 통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자료를 별량이라고 하는데, 별량이란 조사 내용의 특성을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별량에는 신장이나 체중 따위처럼 구간 내 값을 연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연속 별량과 나이 및 인원수 등과 같이 분리된 값만 취하는 이산 별량이 있습니다. 숨은 의미, 어떤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사회 현상이나 과학적 원리 등을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줄기와 잎 그림입니다. 통계자료를 자릿수로 구분하여 숫자로만 표현한 도표를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부릅니다. 즉, 별량의 앞자리수를 줄기로, 뒷자리수를 잎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료를 보고 줄기와 잎에 해당하는 자릿수를 정합니다. 둘째, 왼쪽 세로줄에는 줄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씁니다. 셋째, 오른쪽 세로줄에는 잎에 해당하는 숫자를 씁니다. 숨은 의미,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도수 분포표입니다. 오른쪽 표에서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과 같이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구간의 너비를 계급의 크기라고 말하며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그 계급의 도수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계급과 도수로 자료를 정리한 표를 도수분포표라고 부르는데, 도수분포표에서 각 계급의 가운데 값을 그 계급의 계급값이라고 정의합니다. 참고로 계급값을 구하는 식은 이와 같습니다. 숨은 의미, 줄기와 잎 그림의 단점, 즉 자료의 개수가 많을 경우 자료를 일일이 나열하는 불편함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표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자료의 분포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도수분포표의 평균입니다. 각 계급값의 도수를 곱하여 모두 더한 다음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값을 도수분포표의 평균이라고 정의합니다. 평균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숨은 의미, 도수분포표로부터 별량에 대한 평균값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히스토그램입니다. 도수분포표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 즉 자료의 분포 상태를 막대 기둥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로축의 칸을 나누어 계급의 양끝값을 크기순으로 표시합니다. 둘째, 세로축의 칸을 나누어 도수의 값을 크기순으로 표시합니다. 셋째,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숨은 의미, 히스토그램으로 자료를 표현하게 되면 자료의 분포 경향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의 형태로 도수의 변동을 나타낸 다각형을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숨은 의미,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자료를 표현하게 되면 자료의 분포 경향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도수와 상대도수 분포표입니다. 도수 분포표에서 전체 도수에 대하여 어떤 계급이 차지하는 도수의 비율을
상대도수라고 정의하며 상대도수가 포함된 도수 분포표를 상대도수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상대도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입니다. 수문의미, 상대도수를 알면 그 계급의 도수가 전체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이란 단순히 수학 문제를 계산하여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필요한 개념을 도출한 후 그 개념을 떠올리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학습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를 통해 스스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유사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개념을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좀 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에 쫓기듯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한 후에 정답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정답을 구하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문제 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가? 둘째,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셋째,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넷째, 그럼 문제의 답을 찾아라. 많은 학생들이 세 번째 과정을 건너뛰고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래야 변형된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 개념을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출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까요? 참고로 단순 계산 문제는 생략하고 대표적인 문제 4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시중에 나온 참고서나 문제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은설이네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한 상대도수 분포표이다. 그런데 실수로 일부분이 찢어져 나갔다. 은설이네 반 학생들의 총 인원이 40명이고 3등급을 받은 학생이 8명이라고 할 때 완성된 상대도수 분포표를 작성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상대도수 분포표에 대해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상대도수 분포표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상대도수 분포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3등급과 4등급에 해당하는 상대도수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 상대도수의 계산식이 필요하겠죠? 상대도수의 계산식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3등급에 해당하는 상대도수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도수의 총합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4등급에 해당하는 상대도수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작업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하나씩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거든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 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상대 도수가 점점 쉬워지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계급값의 크기 순서대로 4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진 도수분포표가 있다. 이 도수분포표의 계급의 크기는 5이며 첫 번째 계급의 계급값은 42.5라고 한다. 마지막 계급이 A 이상 B 미만일 때 식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단, 이 도수분포표는 첫 번째 계급의 계급값이 가장 작으며 크기 순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급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도수분포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도수분포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계급의 크기가 5라는 말은 계급의 양 끝값의 차가 5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첫 번째 계급의 계급값이 42.5라고 했으므로 계급의 양 끝값은 42.5에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즉, 첫 번째 계급은 40 이상 45 미만이 됩니다. 계급의 크기 5에 맞춰 마지막 계급까지 순서대로 찾으면 어렵지 않게 식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라는 말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염수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여러 문제를 출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도수분포표가 점점 쉬워지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서울지역 남녀 각 100명을 대상으로 월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을 조사한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조사 대상 남녀의 월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의 평균을 각각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도수분포표로 변환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도수분포표의 평균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주어진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을 모두 도수분포표로 변환한 후 각 도수분포표의 계급별로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면 어렵지 않게 조사 대상 남녀의 월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했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하나씩 풀면 게임 끝이라는 뜻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이 점점 쉬워지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은설인의 반 학생 40명의 시력을 조사한 상대 도수분포표와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실수로 두 자료가 모두 훼손되었으며 시력 검사 시 안경을 쓴 학생들은 모두 안경을 벗고 검사했다고 한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상대도수, 상대도수분포표,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상대도수 분포표, 도수분포 다각형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지도 묻는 문제입니다. 1번의 경우 도수분포 다각형을 토대로 계급 0.6 이상 0.9 미만의 상대도수를 계산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2번의 경우 상대도수 분포표에 나와 있는 계급 1.2 이상 1.5 미만의 상대도수의 값에 전체 학생수를 곱하면 쉽게 그 계급의 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 문제에서 시력 0.9 미만인 학생은 모두 안경을 써야 한다고 했으므로 주어진 도수분포 다각형으로부터 시력 0.9 미만인 학생수를 모조리 세어 그 값을 전체 학생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면 시력이 0.9 미만인 학생수에 대한 100분의 1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상대도수와 관련된 개념이 점점 쉬워지죠? 이처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한 문제만 풀어도 그와 유사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엔딩 화면으로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에 대한 정의 및 문제 해결 과정을 띄워드릴 테니까 각자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